요즘에 그 SNS에 들어가 보면요. 핫한 쇼핑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쇼핑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또 더 불러일으키곤 하는데요. 요즘 이런 곳을요. 만물 그 잡화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가보셨어요? 네, 일본에서 만물잡화점 하면 생각나는 곳이 몇 곳 있는데 그렇죠. 뭐 사실 가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만물잡화점 자체가 쇼핑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쇼핑 트렌드까지 변화시키는 만물잡화점 과연 무엇인지 또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론가님은 가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가죠. 자주 가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일본. 좀 원조라고 볼 수 예. 있겠어요. 네. 길거리 가다가 예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흔히 백앵샵, 뭐 천엔샵 네. 해서 그냥 가격 정해놓고 여러 가지 만물들이 있는데 필요한 걸 막 고르는 겁니다. 싼 맛에. 이 재고품 옷도 있어요. 네. 옷을 10,000원에 산다? 아직도 입는 게 있어요. 한 10년 넘게. 예. 잘 고르면 오래 쓰더라고요. 즐기고 아. 실용적이고.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과거에는 만물잡화점이 이 일본에 가면 이제 도쿄 핸즈라고 있습니다. 네. 층별로 쭉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갖춤 상품들이 있는. 네. 그 이후에 또 뭐 로프트라는 브랜드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돈키호테 열풍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사실은 이게 만물잡화점인가? 다이소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가실 거예요. 네. 뭐 대통령도 애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네. 돈키호테 버금가는 또 새로운 쇼핑몰이 등장하게 된 거죠. 사실 만물잡화점 가면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식료품도 네. 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기보다는 뭐 뭘 사러 가야 될지 모르고 갔는데 나올 다 때는 사게 돼. 이렇게 손에 뭐가 많아요. 네. 여기 식품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잡화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뭐 리빙 용품들도 있고요. 또는 집에서 뭐 이렇게 이 청소 용구들도 사게 되고요.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편리한 제품들이 많아서 패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반려동물들과 관련된 용품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게 없다기보다는 가서 구경하다가 사야 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만드는 생기죠. 예. 이게 좀 마술인 것 같은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털리는 마술. 근데 이제 이 자체가 탕진잼을 또 노린 그러한 이제 어떤 상품 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면서도 재밌는 제가 보기에는 또 쇼핑에 쾌감이 있는 그런데 그게 또 막대한 비용이 아니고 네. 백화점과는 다르게 소소하거든요. 100원짜리 사탕을 사 먹어도 즐거운 곳 이렇게 지금 젊은 층에는 상당히 좀 어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 좀 약간 무서운데요? 네. 이게 뭐 얼마 안 든다고는 하지만 네. 사다 보면은 금액이 커지던데요. 사람들이 예. 5천 든다고. 많이 사면은 이제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화제가 된 게 삐에로 쇼핑. 네. 삐에로 쇼핑? 이 문을 네. 열었습니다. 7월에 지금 10여일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벌써 어제부로 한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많이 사 먹은 게 100원에서 한 500원 사이에 사탕이라고 해요. 그래요. 한 3만 개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와. 네, 지금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탕진잼이라는 게 명품 쇼핑하고는 달라요. 네. 뭐몇 개만 사도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두 장 꽂고 가도 사실은 즐겁게 이제 구경하고 탕진잼을 누리고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사다 보면은 비용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만 또 적절한 쇼핑이 가능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삐에로 쇼핑 1호점이 이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그런 맞습니다. 컨셉의 만물 잡화점인데 네.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본의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돈키호테가 과연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일본 돈키호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쿄 핸즈라든가 로프트 같은 곳은 층별로 정리정돈이 가지런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층은 레저 스포츠, 네. 2층은 목공, 3층은 뭐 식물과 이제 화훼 뭐 이런 식으로 정돈이 잘 돼 있고 백화점 같은 곳인데 싼 제품부터 비싼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거고요. 돈키호테는 좀 유통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발상의 전환. 그 인물이 이제 야스타 다카오라고 하는 창업자가 네. 사실 돈키호테는 일본에서 28년 된 유통업체입니다. 오래됐군요. 예,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다만 초기에는 어필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대랑 맞아 떨어졌다고 할까요? 아. B급 감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네. 쉽게 말하면 강점이 뭐냐 그러면 정리정돈이 안 된 게 우리의 강점이다. 그냥 물건을 창고처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통로도 굉장히 비좁아요. 통로도 좁고 예.
이 직원들에게 어느 물건 어디 있어요? 그럼 대충 저쪽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쪽 가면은 5만 가지가 쌓여 있어서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게 재미인 것이 네. 내가 예를 뭐 청테이프를 하나 사러 갔다가 그걸 뒤지다 보면 사야 할 게 파스도 사게 되고 뭐 쓸데없는 것들을 주섬주섬 사게 돼서 굉장히 시간 보내고 재미있고 원하는 것을 찾는 그 탐험의 묘미. 그래서 이름이 돈하고 점이 있습니다. 키호테인 것이 모험을 즐겨라. 이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없죠. 사실은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그 물건 어디 있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면 화내지 않겠습니까?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장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컨셉이 국내에도 이제 차용이 돼서 들어왔는데 초기 분위기를 보면 흥행 대박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네. 소비를 늘리게 된다면 뭐 유통업계들 매번 고민이겠지만 이 트렌드로 인해서 소비 어떤 활성화가 확 일어날 것이냐 네. 이 부분까지 미리 좀 내다본다면 어떻게 예. 전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통, 모든 쇼핑몰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다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가지런하고 우리가 대형 마트를 갔을 때는 좀 단위가 큰 제품들을 구매하지만 가격이 싸다, 할인폭이 크다. 그럼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혼족들은 힘들어요. 뭐 이 생수를 한 뭐 20개 들이로 사다 놓고 이거 언제 다 먹어요? 수박 한 통 다 먹기 힘들어요. 절반도 못 먹고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편의점은 또 1인 가구들을 위한 타겟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가 전에 소개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새로운 쇼핑 스타일이 이제 21세기에 등장했는데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아까 탕진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누리꾼들의 신조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펀 마케팅이라는 게 많이 나왔었죠. 펀. 예, 재미를 네. 통한 그러니까 펀 쇼핑이 등장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요구합니다. 돈은 많지 않더라도 시간이 많아야 돼요.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매장을 또 둘러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주로 데이트를 하거나 돈 없는 젊은 층들이 데이트 장소로 가거나 그리고 여기 갔다가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데이트가 끝나거든요. 여기서 하루 종일 보냈다는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에 가면 괴담들이 돌아요. 예를 들면 많이 샀어요. 식품, 뭐 여기서 이제 생필품 네. 또는 가전 이제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잔뜩 샀는데 네. 집에 와서 펼쳐보니까 물건이 없더라. 그래서 이걸 물건 빼기라고 부르면서 어느 샵을 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괴담들도 소비자끼리 막 이제 공유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공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펀 쇼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네. 피에로 쇼핑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직원들 유니폼에 정말 돈키호테에서도 사실 물건 찾는 게 힘들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 유니폼에 저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네. 이게 이 유니폼에도 박혀 있고 이렇게 이제 팝업 피켓에도 이제 들어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나오네요. 돼요? 저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저 딱 등에 문구를 티셔츠에 문구를 보는 순간 물어보나 마나구나. 아. 하지만 대충 뭐 이 어떤 종류의 물건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럼 대충 저쪽이요. 그런데 이제 가보면은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지는 동안 다시 섞이잖아요, 물건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쌓여만 있는. 그런데 그 자체가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가보고 혼돈 마케팅이다. 케이어스, 카오스 마케팅이다. 우리가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 편에서 이 조커가 등장하죠. 네. 그 조커를 연기했던 히스레저가 사망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지만 조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혼돈의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샵 자체가 혼돈이에요. 피에로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광대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서커스단에 가면 관객들 정신을 혼을 쏙 빼놓는 역할을 하는 게 피에로 광대거든요. 그러니까 피에로가 요즘에 또 공포물에 등장해서 많이 등장했죠. 잇 이런 영화 보면 이제 무섭게 등장하는데 또 요즘에 시위할 때도 가면 쓰지 않습니까? 좀 이런 우리 세태의 트렌드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혼돈스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와서 즐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존의 유통은 아주 가지런히 정돈해야 되고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진열 자체가 상품 구매율을 높인다고 해서 정말 이 가지런하게 이 동선을 디자인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마구 뒤섞어 놓고 우리도 몰라요. 알아서 사가세요. 이런 분위기는 정말 좀 이 혼돈에 재미를 준다.
하지만 좀 뭐랄까요, 강박적으로 정리정돈에 어떤 그 자기 성향이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네. 가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러 맞아요. 잘못 알려주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컨셉이 일부러 막 잘못 그렇다고 해서 알려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잘 알려주려고 애를 써도 잘 네. 찾기가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카오스. 그러면 실제 지금 삐에로 쇼핑 저희가 예를 들었으니까 삐에로 쇼핑 그 매장 안에서 그럼 어떤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화면 준비했죠?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약이 열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네. 아직 딱히 이것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시면 품목별로 다양하네요. 매우 다양하고 네. 고르다.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대부분 20%예요. 식품 27% 좀 넘죠. 화장품, 리빙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한 29%가 네. 넘죠. 30% 육박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이, 베이비 이런 쪽이 이제 한 21.5% 리빙을 포함해서 패션은 다양합니다. 패션 액세서리, 화장품을 제외하고 21.5%. 네. 그래서 지금 매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균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로 지금 돈키호테하고 비슷해요. 대체로 이러한 추세로 쭉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잡히지 않는 또 소소한 물건들이 재미를 주는 게 이 삐에로 쇼핑이 브랜드 네이밍부터 정용진 부회장의 야심작입니다. 네. 보면은 왜 쇼핑이 아니고 쇼핑이지? 쇼핑이잖아요 원래. 네. 우리가 표준어로 쓰면 쇼핑, 외래어지만 이게 7080 복고 트렌드를 반영한 거예요. 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한 니우스 이렇게 불렀던 때처럼 옛날에는 쇼핑이라고 불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삐에로가 광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쇼핑 자체가 쇼예요, 쇼. 하나의 뭐 우리가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쇼를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도 이제 담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볼거리도 많다. 네. 예. B급 감성의 타겟을 맞춘 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지하철 2호선처럼 꾸며놓은 흡연 공간이 있어요. 요즘 어느 공공장소에서도 흡연 못하죠. 근데 흡연 공간이 지하철 분해처럼 생겼다. 옛날에나 가능하던 일입니다. 네. 이런 복고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삐에로 쇼핑의 야심작이 있으니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성인용품이 있습니다. 성인용품. 사실 네. 돈키호테도 있잖아요. 돈키호테도 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매장이나 마트에 성인용품몰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은밀한 골목에 홍대 쪽 저 구석에 있거나 이제 그런데 그 데이트족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쇼핑 공간이다라는 점에서 좀 뒤지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특이한 제품들도 요소에 숨어 있다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B급 감성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이 만물 잡화지만 어쨌건 삐에로 쇼핑 흥행을 하게 되면 뭔가 쇼핑 트렌드에도 약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 예상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코엑스라고 불렀죠. 예. 스타필드인데 네. 삼성 스타필드에 이 삐에로 쇼핑 1호점이 있는 거고요. 돈키호테를 보면 전국에 다 확산돼 있습니다. 네. 삐에로 쇼핑 1호점은 지금 일종의 플래그샵처럼 네. 한번 간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통할까? 지금 통한다는 게 반증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게 한 달 반짝하고 사그라질 게 아니라면 2호점, 3호점. 지금 이 전국에 스타필드가 꽤 있죠. 주요 도시마다. 그럼 스타필드마다 이제 이 삐에로 쇼핑 분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아마 저는 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조금 온도차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해봐요. 하지만 적어도 대도시, 광역도시 중심으로는 삐에로 쇼핑이 확산돼 나갈 것이고 이게 또 성공하면 따라오게 되는 추격자들이 그러게요. 생깁니다. 후발업체들이. 네. 규모는 작지만 혹은 특화된 이 영역이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좀 흥미로운 쇼핑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저는 한 가지 내수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외면받던 싸구려 상품 이러한 네. 것들이 또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제적인 메리트가 몇 가지 효과로 드러날 가능성을 좀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삐에로 이게 웃고 있는데 안엔 또 슬픔을 눈물을 흘리고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